IMF 때는 대기업이 망했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답니다. 계속 무너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대출도 1000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과연 회수가 될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이번 윤석열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망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개막장에서 벌리다 보니까 이미 경제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IMF 때보다 더 많이 망해도 언론이 조용합니다. 이미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유통사들도 대거 인력들을 내보내고 있고 파산하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쌩 난립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자기 일자리, 직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 불황의 시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미 부동산 PF 대출이 250조가 넘는답니다. 이 중에 40%는 회수 불가라는데 뭐 100조가 넘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거품을 더 큰 거품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의 방식이,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떤 기회가 오는지, 어떤 위협이 닥치는지 잘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의심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기꾼들은 남들이 의심하고 확인하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하죠. 사기꾼들은 7, 80%의 진실과 10%, 20%의 이제 거짓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글을 싸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이 10억이래. 주변 시세가 30억인데 여기 아파트 분양가가 20억이래. 그냥 10억을 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되게 이제 꿈과 희망을 이제 얘기합니다. 아파트 분양만 받아서 청약 당첨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빚 5억 그냥 1거에 해결할 수 있고 또 외제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이래저래 돈 쓰는 것들 네 썸썸이 전부 다 그 아파트 분양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죠. 근데 현실은요.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기분은 좋지만 실제로 대출이자 왕창 내야 되고 현실이 빡빡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를 한 달에 200만원씩 내면서 사는 게 뭐 한 3개월, 6개월, 1년은 버틸 수 있지만 그렇게 5년, 10년 지내면요. 인생의 낙이 없어집니다.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버는 돈 500인데 500에서 200을 은행에 갖다 바치고 남은 300으로 산다. 되게 우울한 거죠. 원래 300만원을 버는 사람은 그 300만원 안에서 적응하면서 맞춰가면서 합니다. 근데 500을 벌었는데 200을 은행에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우울한 거죠. 뭐 새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거 처음에야 좋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거기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부동산은 사는 건 내 맘대로 사도 파는 건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꼬드기게 유혹해서 글을 싸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참 대부분의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부자가 또 탄생하는 거죠. 포모 현상이니 어쩌고 얘기하는 거 다 개소리고 사기꾼입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기득권들이 사기치는 곳입니다. 네트워크 범죄자들이 창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는요. 관찰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남의 말 믿고 덜컥 결정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월급을 300만원 400만원 받는 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일을 적게 하냐, 야근을 안 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은 적어도 하는 일은 더 빡세고 더 힘들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노동시장이 얼마나 힘들고 빡셉니까? 근데 자산시장에서는 금방 뭘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말 자체가 사기입니다. 노동시장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더 확인하고 더 신중해야 되는 게 자산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돈은 버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돈을 축적하고 유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은 인데 자꾸 1 플러스 1을 10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3억을 모았는데 예금을 넣으면 매달 100만원씩 최소 30년간 받을 수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꼬드깁니다. 1년에 3억을 6억으로 2배로 늘려줄게. 근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몇 달 동안은 월에 한 1,000만원씩 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다. 이게 내 평생 노후를 책임질 져줄 이 수단이다. 그러면 이제 수십억을 끌고 와가지고 쏟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 그 사기꾼들이 그 돈 전부 다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3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 3억을 날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 모두의 돈까지 끌어다가 갖다 바치고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분위기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처음엔요, 너무 좋은 사람처럼 인사하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뭐 온갖 대접을 다 해주고요.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어떤 사람도 10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 50억이고 100억이고 다 끌어가다가 다 들고 야반 도주합니다.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절망 속으로 떨어집니다. 무서운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교회에 뭐 장로라고 얘기하고 교회 건사라 그러고 되게 인자하고 뭐 새벽에 기도도 되게 새벽 기도도 되게 잘 참석하고 되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 와서 아주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신뢰감 가는 말투로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고. 뭐 이렇게 아주 설득하고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퉁퉁 떨어뜨리는 얘기로 그냥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제로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걸 보다 보면 나중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돈을 받았다고 해서 네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그 사람이 돌변하지 않는다라고 장담 못 하는데 한두 세 번 다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게 사기꾼들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이 양아치들이죠, 양아치들. 그런 양아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30년간 3억 벌었는데 1년 만에 6억 만들겠다고 돈 갖다 줘가지고 돈 다 날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전부 돈을 수십억을 끌고 와가지고 다 갖다 주고 상납하고 개털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정말로 사기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무서워야 된다라는 거, 두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30년 동안 3억 모으는데 개고생했으면서 옆에 누군가 와서 얘기해서 1년 만에 따블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놀아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4억 모으겠다고 애썼던 그 정성, 그 노력, 그걸로 계속 살아갔다라고 하면 삶이 훨씬 더 안락했을 텐데 참 어리석고 참 욕심 많아서 그렇게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